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코스피가 전일 가까스로 반등에 성공했죠. 이게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너무 소폭이긴 했지만 그래도 8거래일 연속 하락에서는 벗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흐름이긴 한데 향후 증시 흐름과 투자 전략 이분 모시고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과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타이틀에도 봤지만 주제를 먼저 띄우면서 얘기를 해보면 예. 가까스로 반등에 성공한 네. 코스피입니다. 정말 장 막판에 살짝 올려놓는 네. 예, 그런 모습이었는데 8거래일 연속 내림세가요. 보니까 네. 2022년 5월 이후에 가장 길었던 이제 하락세라고 합니다. 물론 뭐 항상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는 뭐 몇 년 만에 뭐 2000 몇 년 이후에 이런 타이틀이 어떻게 보면 주목을 받기 때문에 부각이 되기도 하지만 불과 2023년 12월하고 단 하루만 차이 나는데 맞습니다.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변동성을 좀 진정시키고 네. 앞으로 좀 반등 환경이 나올 수 있는지 어떤 조건들이 좀 있을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요즘 사실 1월 효과를 우리가 항상 기대를 했었던, 그리고 연말 랠리보다는 1월 효과가 항상 있었던 우리나라 증시였는데, 작년 말로 돌아가 보면 월 말 효과, 크리스마스 산타 랠리가 좀 있었죠. 의외로. 그 이제 이후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라는 이제 정치적인 법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왔고, 그 이후에 지금 사실 기관에서 연초부터 좀 많은 물량들을 좀 사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쏟아내고 있고, 어제 특히나 이제 어제 매매 동향이 굉장히 좀 특이한데요. 개인 외국인 기관 뭐 코스피에서 매매 동향을 보면 사실 뭐 1,000억 이하의 동향으로 잡혔습니다. 결국은. 네. 근데 이 거래 대금을 보면 평균과 비슷한 계속 일정에 나왔던 16조, 17조대를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 말인즉슨 결국은 결국 매매 동향이라는 게 그날 매매한 거의 합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래 대금이 일정하다는 거는 결국은 다 단기 플레이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로 지금 사실 볼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 저와 같이 이제 같이 주변에서 주식하시는 분들, 매매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지금은 결국은 트레이딩 영역의 관점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특별한 주도주로 후보가 되는 2024년도 후보가 되는 섹터나 종목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 그 부분들이 사실 명확하지는 않다 보니까 이 방향이 잡힐 때까지 일단은 다들 단기 매매만 하면서 좀 계속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언제 이 주도주가 나타나느냐일 건데요. 지금 결국은 금리 경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은 올해는 작년에는 사실 어떤 지표가 발표됐을 때 배드 이즈 굿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제 올해는 아마 이제 배드 이즈 배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제 그 시장이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을 아마 걸칠 텐데, 일단 지금 3월 달 FOMC에서 금리 인하 예상이 지금 사실 70%까지 나오고 때까지 60% 후반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5월로 사실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일정이 생각보다 좀 앞당겨지고 있고, 이번에 물가지표 나온 거 보니까 또 뒤로 일어날 수 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금리 경로에 대한 확신들이 아직은 변동성을 유발시키는 요인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월 FOMC까지는 가봐야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올해 금리 경로에 대한 부분들을 확신이라기보다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때쯤 되면 최근에 계속 이제 주가들이 실적 발표도 하는데 이제 4분기 실적들을 마무리하고 2024년도 가이드 컨센서스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주도주들도 조금 보이게 될 거고, 그때쯤 되면 주가가 먼저 좀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 종목들을 비싸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주식들이 올해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쪽 섹터나 그쪽에서 스터디를 하시면서 조금 올해 어떻게 투자 방향을 잡을지 그때 결정하셔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보고, 일단 당분간은 단기 매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여전히 올해는 증익 구간은 작년보다는 맞거든요. 센터장님께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가끔 말씀도 하시지만 어쨌든 작년 대비 올해는 증익이 나오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 나오는 섹터가 일단은 반도체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어제 좀 이슈가 있었던 뭐 관광 쪽, 항공이나 이런 쪽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증익은 나오지만 올해 예상 실적은 좋지만 아직도 주가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는 어떤 종목들은 이미 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시세를 낼 걸로 예상하고 있는 종목에서 매매를 할 거냐, 사서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이미 올라간 쪽에서 매매를 할 것이냐에 대한 투자자들 개인들만의 이제 각자의 투자 성향 스타일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배반하지 않았던 건 결국 실적이었던 거였기 때문에 일단 올해 증익 구간에서 나오는 섹터 내에서 매매를 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 중에 특이한 게 거래대금은 좀 비슷했는데 네. 약간 그 실질적으로 찍혀 있는 것들 1,000억 네. 이하로 이게 그렇습니다. 단기 플레이다라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네. 수급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이 단기 플레이를 뭐 기관들도 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약간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보면 대부분 조금은 중기 이상의 그렇죠. 어떤 네.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약간의 움직임을 좀 포착해 보면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늘어나는 업종이나 그 안에서의 종목 네. 발굴을 하고는 있더라고요. 네. 이를테면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네. 아니면 LG U+라든지 네.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기관 따라잡기 이런 것도 괜찮은 전략인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저랑 이제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 보면 특히 좀 연령이 이제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오늘은 외국인 얼마 샀어? 수급에 대한 네, 거. 기관 얼마 샀어? 이런 부분들 사실 계속 많이들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네. 이게 사실 장중 집계가 일정 추정치들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장 마감하게 되면 그렇죠. 또 왕창 또 바뀌어 있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기관이 계속 꾸준하게 사는 것 같은데 꼭 내가 사서 들어가면 그날 매도로 찍혀 있고 그런 케이스도 많고. 사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창구 매매 이제 뭐 전 사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좀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을 주로 보면서 매매를 하는 편이기는 한데요. 증시 격언 중에 이런 우리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수는 외국인들이 만들고 수익률은 기관이 만든다. 예, 저번에도 한번 말씀 네.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기관들의 플레이들을 보면 계속 사실 코스피에서는 계속 매도를 그러니까 결국은 네. 당연히 연말에 들어왔던 배당 배당을 받으려고 들어왔던 종목들의 좀 매도였던 것 같고 코스피에서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지수가 계속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의 기관 매매이기 때문에 사실 기관 추종 매매는 사실 지금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조금 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가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은 다음에 네. 조금 더 비싸게 프리미엄을 주고 사더라도 네. 그때 어느 정도 한 섹터나 종목에 기관이 뭔가 집중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관들이 이제 한번 추세를 잡으면 수익률 결정하고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목에 찰 때까지는 시세를 뻗어나가는 추세 추종 매매를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그때 가셔서 매매를 하셔도 전 늦지 않다. 다만 지금 후보군들은 말씀하셨던 대로 기관이 최근 계속 매도를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쭉 이제 소팅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기관이 관심 갖고 매매한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분명히 후보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은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반대로 뭐 삼성 엔지니어링 예로 들어주셨지만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이 기관이 샀지만 주가가 올라가 있느냐? 여전히 좀 최근 보면 거의 신저가 부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관이나 외국인들 매매 동향에 크게 주목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특히 종목으로 들어갈수록. 네. 지수 플레이는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기관들의 매매는 종목 수익률과 결정되는 조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이 탄력이 붙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저는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뭐 수급 얘기는 했고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정책적인 모멘텀이나 투자의 네. 방향과 관련된 섹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좀 로봇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이제 CES도 좀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더불어서 국내 이제 굴지의 이제 대기업 투자, 이를테면 네. 삼성전자, LG그룹 같은 경우엔 뭐 직접적이든 네. 아니면 간접적이든 로봇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많이 네. 내비치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투자도 하고 있고요. 네. 뭐 좀 더 더불어서 이제 정책적으로도 아마 로봇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모멘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작년에도 뭐 로봇
재작년에도 그런 거 항상 이 그 신기술이나 테마 나오면 로봇이 항상 끼어 있었거든요. 네. 로봇 올해도 계속 가져갈 만한 어떤 섹터 테마일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또 어떠세요? 로봇 특히나 이제 한국 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까 네, 그렇죠. 고령화 이야기 나올 때마다 로봇과 항상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제 지분 투자 이런 부분들과 끼면서 로봇 관련 주식들이 2023년도에 사실 조금 큰 시세를 냈습니다. 대시세를 많이 냈던 종목들도 좀 있고요. 올해는 그래서 사실 좀 물음표이기는 해요. 예, 물음표이긴 합니다. 올해 아마 이제 실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될 해일 텐데, 네. 이제 주가들이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와져 있는데, 음. 과연 그 모멘텀 또는 실적이 올해 생각보다 나오지 않더라도 예. 과연 내년, 내후년까지의 성장성을 보면서 종목에 따라서는 더 가는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종목 중 이거는 이름만 로봇이었네라는 종목들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로봇 주식들이 작년에는 뭔가 군집으로 올라갔었다라고 하면 네. 올해는 종목별로 분명히 달라질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다음 달에 이제 편입이 됩니다. 편입이 이제 그 인덱스 MSCI 예. 지수 편입이 되는데요. 그렇죠. 최근에 MSCI 지수 편입이 되고 나면 사실 조금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경험들이 선반영이 논리로, 있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에 알려진 매매 투자 공식이기도 하죠. MSCI나 이제 벤치마크 지수에 편입이 되기 한 보름 전에 발표가 나잖아요. 맞아요. 발표 나고 나면 인덱스나 패시브 자금들이 따라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편입이 된 이후에 좀 주가가 수급 공백이 생기면서 이제 조금 탄력을 잃는. 최근에 포스코 DX가 작년에 이제 편입이 됐고 이제 이번에 코스피 200으로 들어오면서 수급이 공백이 좀 생겨서 그렇게 움직였던 것들처럼 작년 에코프로도 그랬던 거고요. 네. 네, 그런 부분들 사례를 보면 로봇 주식들은 조금 이제 실적을 좀 판단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성장하는 산업이나 테마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업종이 되어가고 있는 부분들이죠. 과거에는 로봇이 언제 이거 돈 벌어라가 됐지만 그래서 그때는 테마주였지만 지금은 하나의 산업군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적응하는 과정인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충분히 또 매매할 또 히트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건데 제 생각으로는 기존의 종목들 또는 기존의 로봇주들에서 대시세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기존에 없던 어떤 하나의 히트 상품이 또 나오겠죠. 네, 최근에 보면 다 어제 오시아의 한미약품이 그 합병했던 것처럼 뭔가 새로운 것에서 이제 하나의 사업이 붙이면서 더 큰 시세들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런 종목들 찾아봐야겠죠. 일단 로봇이라는 카테고리는 살아있는 모멘텀 테마이기 때문에 계속 신경을 쓰자. 네, 이 정도로 좀 맞습니다. 보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제 LNF 실적이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쇼크 오브 쇼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낮지 않은 주가 레벨 2차 전지들이 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의 믿음을 여전히 갖고 계겠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성장률이 떨어졌지 성장을 하는 섹터이긴 맞습니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판단이 조금 필요합니다. 어제 어제 특히나 이제 배터리 3사들이 조금 안 좋았고 이제 주가 흐름들을 보면 이제 역배열에 조금 더 뭔가 하락 추세가 좀 더 강화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형사들은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밀리면 또 반등도 나오고 그런 구간이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반등을 예상하고들 사시잖아요. 여기는 저점이겠지 하고. 근데 그게 맞으면 다행인데 안 됐을 경우에는 사실 계좌의 손실이 더 커지는 추가 매수했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물타기나 함부로 저점 매수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역배율일 때는 오히려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등 나올 때 올라갈 때마다 계속 다 저항 매물이기 때문에 그 매물을 뚫고 가기에는 우리가 과거 주가 흐름들을 봤을 경우 좀 쉽지 않은 구간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올해는 조금 저는 이제 계속 중립 시각을 좀 의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히나 이제 어제 LNF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대부분의 손실들이 재고자산 손실이라던가 평가자산
관련된 이제 리튬 사놓은 리튬들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손실이긴 합니다만 시간에서도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었고 일단은 생각보다 영업 추정치 예상치보다 너무 사실 너무 안 좋긴 하죠. 안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또 반영할지가 또 문제긴 한데요. 일단은 올해는 2차 전지 주식들은 개별 이슈로 접근을 작년에 사실 저는 2차 전지는 하반기부터는 전부 다 볼 필요 없다라는 관점이었지만 작년 말부터는 이제 종목별로는 종목별로. 이슈 있는 것들은 흐름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일정 부분 다 내렸다가 이제는 종목별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제 갈등 가운데서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기업들, 엔캔 같은 기업들은 전에 같은 경우에는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보니까 네. 그 사이에서 주가가 좀 세게 올라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분리막이라던가 또는 또 뭐 첨가제, 첨보 같은 회사들도 분명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데 과연 주가가 언제 올라가느냐가 되겠죠. 예, 그런 부분들은 이런 시나리오들은 잘 참고하셔서 가지고 계시다가 주가가 튀어 올라갈 때, 주가가 추세를 만들어낼 때 그때 매매를 해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는 작년에 워낙 화려한 시세를 좀 보여줬고 그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다. 역배열 상황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나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나아질 때 소위 말하는 물타기라든지 네. 아니면 뭐 비중 축소의 어떤 기회를 갖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두산 로보틱스 얘기할 때 살짝 언급도 해주셨지만 MSCI 이제 지수 변경에 따르는 종목들이 2월에 있다 보니까 뭐 선반영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슬슬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2월 지수 변경, MSCI 어떤 접근 그리고 이제 종목이 들어간다 빠진다라는 게 이제 추정이기 때문에 네. 확실하진 않지만 맞습니다. 시장이 많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이건 어느 정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꽤 유명해진 전략이 돼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마 다음 달 1월 말 정도 되면 편입 후보 종목들이 이제 리포트에서 많이들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런 종목들은 사실 먼저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죠. 주가 안 움직일 수도 있는데 발표는 이제 한 2월 중순 정도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사서 매매하셔도 단기 관점으로도 그러니까 2월 달에 먼저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편입이 될 거다라는 이제 예상을 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편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주가는 생각보다 조금 더 손실을 계좌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확인하고 좀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충분히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 변동이 당일이든 그 다음 날이든 변동성이 좀 나오거든요. 그럴 때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근데 그 이유가 사실 문제죠. 최근에는 이제 편입이 확정되는 날은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예전 한 몇 년 전까지만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편입이 되는 날까지 특히 이제 마지막 동시효과의 물량이 확 들어오면서 마지막 날 동시효과의 주가가 확 위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였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의 흐름들을 보면 이미 한 2, 3일 전부터 착실한 물량들이 나오는 있다.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장의 눈치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고 매매의 스킬도 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섣불리 저는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전략을 이용해서 가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확정되고 나서 들어가셔도 전혀 늦지 않다.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초 한 8거래일 연속 하락을 보이다가 9거래일 만에 코스피 기준으로 좀 반등이 나왔는데 여러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로봇이라든지 2차 전지와 같은 섹터의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의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